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시의 적절하게 지금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또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무언가를 빨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완성해내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수학 공부 전략 또는 수학 공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노력 낭비도 줄이며 그리고 공부의 효율을 수학 공부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절대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지 마라. 이게 오늘 노하우의 또는 오늘 핵심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라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공부에 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덕목이 돼요. 누구에게나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공부를 꾸준히 안 해서 문제가 있어. 너는 공부를 꾸준히 안 하니 성적이 들쭉날쭉해. 그리고 원래 공부는 꾸준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아마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굉장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부터 요즘 자녀들까지 많이 들어왔던 얘기일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게 뭐가 나쁘죠?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타이트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일 때 지금처럼 약 7, 8개월 정말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언가 극적인 발전과 그리고 기적을 이뤄내고 싶다면 절대로 수학을 꾸준히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수능 날까지 내가 수학을 꾸준히 공부한다. 그러면 성적은 꾸준히 제자리를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3들은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낄 텐데 3월 모평, 4월 학평, 또 6월 모평, 그리고 7, 8월 학평, 그리고 11월 수능까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급이 하향합니다.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요.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3월 모평 여기는 주로 고3들끼리의 등급 어떤 경쟁이죠. 그런데 6월 모평, 9월 모평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한마디로 실력 있는 친구들이 반수하면서도 시험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예 이런 모평에 참여하지 않다가 바로 수능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등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 등급을 꾸준히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하지는 않겠죠. 누구나 수학 성적의 극적인 발전과 역전 그리고 기적을 꿈꿉니다. 누구나 그런 목표를 갖고 수험 생활을 다 해냅니다. 그런데 왜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은 그렇게 드물까요? 그리고 왜 그런 큰 발전이나 기적은 정말 기적처럼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공부하는 방법과 전략이 큰 어떤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중차대한 시기 약 4주에서 6주 정도를 수학에 미친 듯이 몰입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몰입 환경을 그리고 몰입 전략을 갖고 수학을 공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8개월이라면 또는 9개월이라면 앞에 한 달 정도를 수학에 집중 몰입 그리고 초집중 초몰입으로 기본 원리 개념 그리고 일정 부분의 응용까지 완벽하게 정말 최단기간에 아주 압축해서
완성을 해낸 후 서서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가늘고 긴 익힐 습, 이 습의 과정, 이것이 주어진 아주 그 짧은 그러한 시한부 환경 내에서 가장 극적으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역전을 이루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수학 공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 그렇게 공평히 꾸준히 나누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리듬으로 잔잔히 꾸준히 그렇게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난 이번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어. 아니면 내 이번 고3 수험생활 동안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난 재수나 삼수는 안 할 거야 라는 아주 특단의 각오를 갖고 반드시 앞부분에서 그 마음을 먹고 그런 전략을 짠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수학에다가 노력과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서 가능한 한 빨리 최단 기간에 전 범위를 완벽하게 일정 부분의 응용까지 그리고 가늘고 길게 그리고 심화 그 다음에 심화 응용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꿔 말해서 꾸준히 잔잔하게 아니면 일정 수준으로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공부한다면, 한마디로 집중과 몰입이 없는 그럭저럭한 스케줄로 공부를 한다면 수학 전범위에 대한 단원별 또는 과정별 유기적인 결합과 그리고 그것이 앞부분과 뒷부분까지 완전히 관통해서 똑같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가늘고 길게 공부를 하는 또는 꾸준하게 공부를 한다면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지식의 어둠과 그 다음에 얻은 지식의 망각이 비슷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 몇 달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난 뒤 갑자기 앞에 부분 진도 또는 앞 과정 그리고 서로 강력하게 연결이 안 돼 있는 또 다른 결의 그러한 과정이라면 머릿속에서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나고 잊혀지기 시작하면 특히 수능처럼 전범위의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지를 받으면 사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학의 거의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사라지고 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꾸준히 잔잔하게 공부를 계속 해왔다면 반드시 앞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공부한 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멍이나 망각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범위가 넓은 시험일수록 특히 누적 범위의 전 범위의 시험이 될수록 그러한 공부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성과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강조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수학 공부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평하게 3월부터 11월까지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기간 중에 맨 앞에 시작 부분, 그 부분 약 4주 정도에서 길게 6주 정도까지를 수학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수학 전 범위를 전체를 완벽히 리뷰하고 구멍난 부분을 완벽히 메우고, 그리고 특히
기본 원리와 개념 그리고 일정 부분의 응용까지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한마디로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아주 초집중 몰입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로부터 시험 날짜까지는 가늘고 길게 그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서 단기에 완성한 원리와 개념 그리고 이해했던 것들 그리고 빠졌던 구멍을 메꿨던 것들 전체를 계속 다루면서 사고하고 실전 연습을 하고 융복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러니까 학이 초집중 과정이라면 익힐 습, 이 습의 과정을 가늘고 길게 시험 날짜까지 가져가는, 그래서 대략 가늘고 길게는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한 달에 몇 시간씩 할지, 그리고 앞에 초집중 스케줄 때는 내가 얼마나 수학에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될지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설계하고 그리고 그 설계된 전략에 맞춰서 진행을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라도 빨리 계획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은 배울 학, 그리고 뒷부분은 익힐 습, 이렇게 투 트랙으로, 그러나 그 투 트랙을 원 세트로 하는 이러한 특별한 대응이라면 이번 수능에서의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은 아마 상상 못할 정도의 기적의 어떤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저는 여러분들의 엄청난 기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